한국처럼 했다면 21만 명을 살렸을 것이다. 미국 정치 매체 더일은 22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 방식을 따랐을 경우 2799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도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나라를 봉쇄하지 않고도 곳곳에 검진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격리 조치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국도 일주일째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명대 안팎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1차 유행에 이어 2차 유행에서는 더욱 참혹하게 무너지자 영국 가디언지는 또다시 한국은 되고 유럽은 안 되는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영국과 스웨덴처럼 방임수동적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중국처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방역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7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가디언은 그 이유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지 못했고 영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 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코로나 재정조치 규모가 G20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독일로 GDP 대비 40.9% 규모의 재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탈리아 37.5%, 일본 36.3%, 영국 23.0% 순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재정조치 총 규모가 6,59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그친 탓에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많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놀라운 방역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인 것을 12월 초에는 알 수 있다고 했으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보다 치료제의 상용화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방역이 2차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결선 2인에 오른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블룸버그는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만 이유는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오콘조 후보가 EU에서까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EU는 소속된 27개 국가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비회원국까지 합치면 41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의 몰표를 받는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오콘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EU는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한다는 역사적인 부채감을 안고 있고 이에 더해 이번에는 대륙별 안배 차원에서 아프리카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EU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EU에서 쉽게 나이지리아 후보가 만장일치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두 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유럽의 19개 국가들과 발트의 일부 국가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헝가리와 체코, 루마니아 등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EU 내에서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나쿠 지역의 발전과 고용 증대를 이뤄졌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EU의 다른 나라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지역 국가에 전화통화로 지지를 요청하고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영국, 벨기에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영국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제6차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십 합의문 서면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명희 본부장은 형제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해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 아시아 개도국 그룹,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8개국 등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콘조 이엘레 후보는 EU와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카브리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오콘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일본이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64개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 절차는 오늘 27일 종료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곧바로 차기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만약 격차가 크지 않고 만장일치가 안된다면 11월 7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2인에 올라온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변에는 우리 정부가 과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순방 외교와 주일국 특사, 정상 간의 전화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과 중국과의 균형 외교는 폭넓은 지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균형 외교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와 같은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원으로 당선된 에티오피아 출신 WT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WTO가 친중계에 의해 장악될 경우 제2의 WHO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중국 출신 완비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이 총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미국 측 지지를 받은 다렌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당선된 것입니다.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여기까지 중국이 되면 중국 영향권기구가 절반이 육박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전세계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를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까지 왔습니다. 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해 불법적인 경제보복을 했던 일본입니다. 일본에 맞서 싸워 한국의 선봉장에 섰던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 일본은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